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성 약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삼시세끼를 실천하셔야 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리고 왜 실천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면 이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대다수는 하루 두 끼를 드시고 있는 분들이 많죠. 저도 의도치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루 두 끼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부러 선택적으로 하루 한 끼만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대다수가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드시고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런 하루 한 끼든 하루 두 끼든 어떤 본인의 건강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의 만족을 위해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와는 별개로 하루 세 끼를 반드시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바로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식사를 거른다 그러면 대다수의 분들이 아침을 거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는 이제 저녁을 거르시는 분들도 있고, 점심은 대다수가 이제 거하게 드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아침을 걸렀을 때 혈당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저녁을 굶었을 때 혈당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연구 결과는요, 이 국제학술지 영양학 저널에 소개됐던 내용인데요. 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면 당뇨를 앓을 위험이 33%나 껑충 뛰어오른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는 이제 독일에서 진행을 한 건데, 독일의 그 뒤셀도르프 당뇨센터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연구가 이뤄진 거거든요. 근데 이 연구가 왜 의미가 있느냐면, 이 연구에 참가한 총 인원이요, 무려 9만 6천 명이나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9만 6천 명의 자료를 분석을 했더니, 아침을 굶게 되면 제2형 당뇨를 앓을 확률이 33%가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2형 당뇨라 그러면 이거는 후천적으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잘못됐을 때 올 수 있는 당뇨거든요. 근데 이게 33%나 더 높아진다라는 거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일주일에 4회 이상 굶게 되면 당뇨를 앓을 확률이 무려 55%나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연구를 이끈 이제 박사님이 있는데, 이제 사브리나 술레진저라는 박사님이 하시는 말이, 이 전 세계 인구 대비했을 때 무려 30%의 인구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다라고 추정을 한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4명에 1명꼴로, 그러니까 25% 정도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만나본 분들은 25%보다 훨씬 더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25%가 아침 식사를 거르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연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과체중인 경우에, 그러니까 비만인 경우에는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비만인 사람들이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전날에 이제 과식이 아마 다음날 아침에 식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침을 굶는 대다수의 이유는요, 바빠서라고 합니다. 바빠서가 가장 많았고, 그리고 아침을 먹느니 그 시간에 잠을 택하겠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는 이제 뭐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간헐적 단식을 위해서 아침을 굶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건강한 분들인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근데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요, 이게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침을 굶고 점심을 먹게 되면 아침에서 점심 사이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점심을 일단은 과식할 위험이 커요. 그리고 점심은 대부분이요, 이게 GI 지수가 대체로 높은 음식을 드시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분식, 그러니까 밀가루 음식이나 과일 같은 걸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우리 몸에서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공복인 상태에서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갔다가 급속도로 떨어지는 게 바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는 건데요. 이게 이 혈당 스파이크라는 용어가 정식 의학 용어가 아니고요. 이게 일본의 그 의과대학에서 처음 이렇게 사용한 용어인데, 이게 혈당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뭔가요? 혈당을 꾸준하게 유지한 거예요. 혈당이 높은 것도 좋지 않고요. 혈당이 낮은 것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침을 굶었다가 점심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서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증상이 뭐예요? 혈관이 망가져서 혈관 합병증이 오게 되는 건데,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반복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혈관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꼭 아침 식사를 하시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뇨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루는 24시간이죠. 근데 그 24시간 중에서 3분의 1가량, 그러니까 한 8시간가량 우리는 잠을 자면서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치는 않지만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뇌가 다른 장기와 달리 이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포도당이라 그러면 혈액 중에 녹아있는 혈당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혈액 중에 녹아있는 이 혈당으로는요, 이 우리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거의 1시간 정도면요, 다 써버린대요. 그러니까 뇌는 그만큼 많은 혈당을 끌어다가 이제 쓰는 장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만 해도 거의 8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우리 몸에 지금 녹아있는 이 혈당으로는요,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근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먹는 이런 포도당을 공급하는 혈당 외에도요, 우리는 다른 어떤 기전을 통해서 우리 몸에 혈당을 공급하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당뇨가 있는 사람이 저녁을 굶고 잠이 들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아마 심각하게 자기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공급이 되는 이 포도당에 한계가 있다, 또는 포도당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다른 과정, 다른 혈당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과정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당 신생 과정, 그러니까 이 탄수화물이 아닌 뭐 아미노산이나 뭐 젖산이나 글리세롤을 통해서 당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패스웨이를요 굉장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굶고, 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저녁을 굶고 아침에 혈당을 재잖아요. 그럼 혈당이 훨씬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는 분들이 저녁을 굶고 아침에 혈당을 재면 오히려 저혈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저녁을 굶고 아침에 혈당을 재잖아요. 그러면 이 당 신생 반응에 의해서 혈당이 훨씬 더 점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저녁 식사 또한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당뇨가 있는 분들이 반드시 삼시세끼를 실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꾸준한 삼시세끼가 당뇨 완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